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의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 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중국 내 공관에 보낸 포치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5, 6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치안은 소환 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 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며 소환 대상으로 나이 찬 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 지시 대상 등을 지목하고 있다. 또 사장들이 현지 대방 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편으로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직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 대상 1순위가 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요구에 순차적 귀국이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비자가 만료된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고 신규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여서 중국의 요구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에 가깝게 밀착하면서 중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포치를 내린 것도 중국의 일괄 귀국 요구와 관련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은 이외에도 최근 북한과의 무역에서 세관의 통제와 밀수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북한의 타격이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은 RFA에 중국은 국경 개방 이후 계속해서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다면서, 중국은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일련의 동향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 후 북중 관계 이상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요구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관련 상황을 못 들었다라며, 최근 한국 언론에서 북중 관계의 이상 기류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실체 없는 억측이자 과장된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중국 야오닝성 다렌시의 발자국 동판도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북중 관계 이상 기류가 계속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국에서 10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 지금 현재 해외 파견 노동자들 행적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적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인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의 행적을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무역회사나 작업 소조를 통해 실제 일하고 있는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적이 불분명한 인원이 있으면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는지, 탈북을 돕는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접촉하지 않았는지, 탈북해 한국에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이나 몽골 등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인원 파악과 사라진 인원의 행적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행방불명된 노동자들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5년 넘게 일하다 2년 전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최근 북한 보위부가 고향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잡아갔다며 자식이 한국으로 간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윽박지르고 취조하더니 결국 아버지의 당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20년 이상 탄광 노동자 일한 후 입당 자격을 얻었지만, 자식이 노동자로 해외에 파견됐다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모님은 요즘 같은 세상의 당원증으로 무슨 덕을 보겠냐며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시지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 후 최근까지 북한에서 행방불명자로 처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북한 보위부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는 부모님을 다른 지역으로 추방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파견 노동자로 해외에 나갔다가 탈북한 사람들 중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이 대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추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 국경 봉쇄 이후 해외의 노동자 또는 무역일꾼으로 파견된 이들 가운데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북한 당국이 최근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 차단을 위한 북러 간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는 전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지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인이나 다른 나라 노동자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마련한다. 러시아에서는 시장 또는 노점에서도 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유심칩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지만 북한 관리 간부들도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파견 노동 경험이 있는 한 탈북민은 해외에서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온종일 일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유튜브에 접속해 뉴스를 보거나 한국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는 알 수 없었던 북한에 대한 뉴스와 해외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이 거짓이라는 점을 깨닫고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휴대전화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와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하고 파견 노동자들의 체제 및 사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완전 몰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설장 주변에는 러시아 사설업체 경비 인력들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작업이 없는 일요일이면 북한 노동자들이 인근의 시장이나 식당을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외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작업장 주변을 러시아인 경비들이 지키고 있어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사업에서의 북러 간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러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탈북 시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탈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러시아 경찰, 정보기관과도 연계해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발각되면 바로 체포해 북한 보위부에 연락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북한 노동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탈북 시에는 브로커들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휴대전화 몰수 조치에는 노동자들의 탈북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이어 올해 유난히 신병집합소 급식이 구설수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 각도 초모소의 식사 질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모생들에게 쌀과 옥수수가 반반 정도 섞인 밥을 주었다고 합니다. 밥양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의 원성을 산 건 반찬입니다. 염장무만 준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비닐 온실농사가 활발하지 못하므로 이른 봄의 남새가 귀합니다. 북한에서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등 남쪽에 위치한 지역은 4월 중순경에 시금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경북도는 5월이 되어야 시금치가 나오고 양강도는 6월이 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전반 상황이 이러니 아무리 도 군사동원부라고 해도 이른 봄에 어디 가서 신선한 채소를 구해올 수 없습니다. 고기는 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 군이 가을에 저장하거나 담근 약간의 배추와 무 그리고 김치가 떨어지면 군인들의 반찬에 염장무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자식, 당장 군대에 가려고 도 초모소에 집결한 자기 자식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데 김정은이 일반 군인이 아니라 앞으로 사단장, 군단장이 될 간부들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초모소에 모여든 부모들 속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 군인들의 식사질은 정말 한심합니다. 흰쌀밥은 명절 때나 먹을 수 있고 평소에 쌀이 극히 적게 들어간 강냉이밥을 먹는데 그 양이 정말 적습니다. 경제난 이전에 일일 군인 보급 식량이 800g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보급량이 계속 줄어 현재는 600g입니다. 고기를 먹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전에 이미 군대가 자체로 짐승을 키워 고기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축산이 어디 쉽습니까? 각 부대가 염소, 돼지 등 축산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군인들은 1년에 3-5번 정도 주요 명절에만 고기를 먹습니다.
그마저도 한두 점의 고기가 든 멀건 국물에 불과합니다. 보통 돼지고기를 삶으면 국에 기름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키우는 돼지는 사료가 없어 군인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로 키우는데 남는 음식이 없으니 돼지도 늘 배고픈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돼지라 그런지 북한군의 돼지고기 국물에는 기름이 별로 뜨지 않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이를 두고 돼지가 장화 심고 건너간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기금은 2007년 10월 창설된 국제김일성 기금이 모체입니다. 김일성 우상화를 세습의 기본 조건으로 여긴 북한 김정일이 부친을 영원한 태양으로 모신다며 국제김일성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집권 5개월 만에 국제김일성 기금을 김일성 김정일 기금으로 확대 개편했고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등 전 세계 각국을 대상을 기금 모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이 기금을 김일성, 김정일을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밝힌 바는 없습니다. 기금 이사회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500유로 즉 중국 돈으로 약 3,800위안 정도의 연회비와 1만 위안, 미화 1,383달러의 기금을 바쳐야 하는 것으로 소식통을 전합니다. 문건으로 확인되는 등록비는 개인은 1년에 미화 537, 단체는 1,000달러 이상이며 연회비는 개인은 1년에 750달러, 단체는 21,000달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북한 내부에서 걷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이 금액의 대상자는 북한 회사와 거래하는 해외 회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김정일 기금 범위를 국내외의 모든 개인과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 파견된 북한 회사는 회사에 부과된 김일성 김정일 기금 과제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대방 회사의 사장에게도 기금을 받아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회사와 연계된 대방 회사가 김일성 김정일 기금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과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걷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 번 돈을 충성 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의 다 당국에 빼앗기고 있는 조건에서 또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강제로 거두고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당국이 파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모금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셈입니다. 소식통은 기부금 독촉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올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금 액수에 대한 중국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장들은 대부분 중국 돈 1,000위안, 통역은 500위안, 노동자들은 100위안을 냈습니다. 태양절 명칭을 없애라는 지시는 중국 파견 북한 회사에서도 문건으로 내려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 소식은 전하는 소식통 역시 명칭은 없애고 기금을 거두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모금하는 팜플릿 즉 종이 광고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비치하고 사람들에게 기금을 내라고 유도하는 것인데요. 이 팜플릿에는 기금을 내는 방법, 금액 등이 나와 있고 또 이 기금을 낸 증서가 있으면 북한과의 사업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북한 회사, 영사관 등은 각 대방의 기금뿐 아니라 축전도 요구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니 북한과의 사업은 정말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수년 전부터 4월 5일 태양절 당과류 선물을 없앤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정은이 우상화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나온 소식입니다. 사실상 악화된 북한의 경제 상황 등으로 김정은 우상화 일정이 늦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내년 태양절 당과류 선물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 정치가 그렇게 흘러왔듯이 북한 당국은 김정은을 또 다른 태양으로 만들 것이고 주민들에게 받아들이게 할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북한을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로 만들고 인민을 굶주림에 몰아넣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인민의 태양이 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어 보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